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0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유튜브나 카카오TV에서 조던 HD 검색해 보시면 또 우리 방송을 라이브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이 바르셀로나 바르토메오 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7,500건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바르토메오 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대해서 오늘 아침 7,500건의 서명을 받았다라고 발표했고, 현재 이 바르토메오라는 이제 뭐랄까 이 사람의 권력 그런 것을 하나둘씩 다 없애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불신임 투표에 대한 이제 뭐랄까 서명을 지금 좀 더 받아야 돼요. 지금 7,500건을 받았는데 앞으로 필요한 게 16,000여 건의 서명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회장 후보로 내년 3월달에 이제 뭐 새롭게 회장 후보를 할 거지만, 지금 불신 투표가 너무 지금 바르토메오 때문에 메시도 화가 났지, 뭐 메시 팬들도 화가 났지, 아니면 또 바르셀로나 전체 팬들도 화가 났지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탄핵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려면은 이제 서명 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불신 투표에 대해서 이 바르토메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을 내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또 서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3월달에 이제 새롭게 회장 후보로 나가 있는 뭐 폰트와 그 다음에 조르디 파레, 그 다음에 루이즈 페르난데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총 4명이 아마 바르토메오까지 후보자 나올 것인데, 이 3명의 후보자들이 다 바르토메오를 비판하고 있죠. 지탄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저 후보자들, 그러니까 지금 바르토메오가 다음 회장 후보에서 이제 많이 무조건 이제 본인도 할 생각이 없어요. 본인도 할 생각이 없고. 왜냐면은 본인도 내가 여기서 욕심을 더 내면은 메시가 떠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제 스페인 언론에서 뭐라 말하면, 메시라는 위대한 선수가 있어야 된다, 바르셀로나에서는. 근데 바르토메가 있으면 메시 무조건 떠날 것이다. 1년간의 계약을 끝내고 FA로 공짜로 떠나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런 핵심적인 선수가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메시가 떠나면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메시의 주급이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되니까, 고액주급을 안 줘도 되니까 이 낮아지는 주급으로 인해서 좀 팀을 정리할 수도 있고, 간소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 좀 더 챙겨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동기부여나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바르셀로나에는 이 메시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역대급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내고 싶지 않죠. 어떤 회장이건. 근데 새롭게 될 회장이 만약에 자기가 회장으로 됐을 때, 내년 3월달에 됐을 때 시즌 끝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즌 끝나자마자 메시가 바르토메가 아닌데도 떠나게 되면 그 회장은 되게 불명예스러움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를 재계약하려면 무조건 바르토메는 안 될 거고, 다른 회장들은 메시를 잡을 건데. 메시 계약 만료일 즈음에 밤토리 임기 끝나는데 불신임 투표 무시하고 존버하겠지. 크크르크크.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불신임 투표도 현재 이제 마감일이 한 일주일 남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스페인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유럽은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뭐 온라인 투표에 아이디 하나당 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무조건 직접 서명만 인정을 한대요. 인정할 거고. 그래서 이 아직 16,000여 건의 서명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뭐 사람들이 밖에, 물론 유럽도 비슷하대요. 뭐 밖에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고 한데, 물론 우리는 뭐 한강 이런 데는 많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보면은 사실 우리 동네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꼭 직접 서명한 방식만 인정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할 노릇이죠. 16,000여 건이 뭐 사실 뭐 받기 쉽나? 쉽지가 않지,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메시를 생각하면 또 팬들이 또 발벗고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도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투네이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되네요. 네. 다시 한번 투네이션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첼시의 케네디가 라리가 팀인 그라나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라나다로 한 시즌 임대를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첼시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름 뭐 임대 가서 잘 하는 것 같더만 얘는 그 중국에 풀시즌 가가지고 헛짓거리 한 게 컸어. 거기서 너무 찍힌 것 같아. 첼시 구단에게도 찍히고 중국에게도 찍히고 첼시가 2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그때 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슈퍼러브가 하고 있는 이 인종차별 내가 하고 있는 게 인종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박지성이 막 이니에스타나 뭐 손흥민이나 뭐 지소연이나 이런 사람들에 지목했는데 좀 이게 좀 잘 또 퍼져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다음 소식은 바카요코 이적료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 첼시의 소식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첼시는 바카요코의 이적료로 3천만 유로 420억이라는 금액을 받고 싶어하고 이 금액보다 덜한 금액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바카요코는 지난 2시즌간 임대 밀란과 모나코로 임대를 떠났었고 첼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바카요코를 뭐 판다면 420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이 바카요코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밀란은 420억은 못 준다. 우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건 350억 정도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0억과 420억, 70억 사이에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뭐 70억? 니들 뭐 첼시 돈 많은데 좀 깎아서 보내지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첼시도 네, 코로나 시국에 돈 벌 수 있는 궁리가 없는데 네, 그 70억도 큰 금액이죠. 일반인 70억이라고 생각해봐요, 진짜. 장난 아니지. 하지만, 뭐, 또 밀란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투자하는 바카요코한테 420억? 이것도 좀 깎아준 거긴 해요. 원래 500억 이상 받으려고 했었는데, 깎아준 거긴 한데,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걸 다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밀란도 계속해서, 우리도 돈 없다. 니들도 돈 없는 거 아는데, 우리 다 못 낸다. 니들 팔 마음이 있으면은, 뭐 좀 깎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첼시와 밀란 간의 약간 줄다리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리그가 시작이 되는데 빨리 좀 데려가서 팀 훈련도 하고 해야지. 아무튼 모든 리그 어디나 다 초반이 중요해. 초반이. 뭐 나중에 물론 슬로우 스타터라고 말할 수 있는 클럽들도 있지만 초반에 그 승점을 좀 따내야 따놓고 좀 리그를 좀 편하게 멀리 장기적으로 넓게 깊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안 되면 복잡해. 숨 막히고. 밀란은 이제 뭐 밀란이 AC 밀란이 우승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챔스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뭐 피올리가 일단은 저번 코로나 시국 이후에 재개된 리그에서 너무 좋았으니까 성적이 너무 좋았으니까 사실 밀란 프런트나 팬들은 챔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아,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성적 내면 우승할 거예요. 진짜. 근데 그렇게 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물론 뭐 질라탄도 다행히 1년 더 재계약을 했고, 한 시즌 더 재계약을 했고, 하긴 했지만,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켜나 봐야죠. 네. 다음 소식은, 네. 에버튼이 이번에 새롭게 영입한 나름 걸출한 스타들이죠. 한 왼쪽은 이제 나폴리에서 이적한 알랑, 오른쪽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적한 네, 하메스. 살다 보니까 레알에서 에버튼으로도 가네요. 네. 물론 뭐 옛날에는 뭐랄까 리버풀에서 에버튼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맨시티에서 에버튼을 가거나
맨유에서 에버튼을 가거나 이러면 야, 씨, 에버튼을 가? 그래? 했는데 이제는 뭐 레알에서도 에버튼을 가는 시대가 열린 거니까요. 네. 물론 이거는 안첼로티라는 정말 빅네임의 감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물론 우리가 항상 이제 야, 에버튼은 이렇게 영입 잘하는데 이런 말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걸출한 두 명이 왔어요. 물론 알랑도 저기 나폴리에 뛰는 동안 저번 시즌 가장 못 뛴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보여줬던 알랑의 모습, 뭐 하메스도 뭐 사실 뭐 이전까지는 레알에서 많이 못 뛰고 좀 많이 배척당했지만 그래도 하메스 처음에 이제 뭐 레알 가면서 천억대 이적료를 깨면서 막 그 주목받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런 거 뭐 대단한 거죠. 네, 정말 좋은 감독을 왜 데리고 있어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진 뭐 몇 개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힘든가 봐, 적용이. 또 저렇게 입고 하니까 또 잘 어울리더라고, 또. 둘 다 이제, 한 명은 라리가, 한 명은 세리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왔기 때문에, 뭐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잘할지도 모르겠고, 네. 뭐,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고. 또 관중이 좀 들어차면 좋은데. 아쉽네. 나름,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가 또 잘 선수들 영입하면서 일부 리그 팀들이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걸 또, 영상으로만 접해야 된다라는 게, 현지 팬들은 좀 아쉽겠어요. 네. 인터밀란이 콜라로프를 영입했습니다. 이 33살의 세르비아 국적의 선수고요. 네, 이적료는 150만 유로, 20억 정도입니다. 계약 기간은 1+1, 1년 계약에 1년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 AS 로마에서 인터밀란으로 이적입니다. 네. 콘테가 기어코 데려오네요, 진짜. 콜라로프를. 내가 진짜 많이 먹어서 콜라로프는 콘테가 아무리 데려오고 싶어도 좀 패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어코 데려오네요, 진짜. 고집이 어마무시한가 보다, 진짜.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 패치를 부착하고 이번 주말에 이제 개막 경기를 하겠죠. 레알이 현재까지 라리가에서 34번의 리그 우승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그 우승팀을 위해 만든 이 패치, 황금 패치라 하죠, 우리가. 네, 황금 패치를 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즌 내내 팔 쪽에 저렇게 황금 패치를 답니다. 옛날에는 좀 크게 달았는데 바뀌었어요. 조그만하게 저렇게. 레알은 이제 9월, 얘네는 개막이 좀 늦네. 얘네 팀만. 원래 이번 주말에 라리가가 열리는데 얘는 레알은 9월 20날 개막전을 레알 소시다드와 하는데 그때 이 유니폼, 저 황금 패치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 패치는 오른쪽 소매에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기념해서 이제 19, 20 시즌 우승팀이라는 이제 저 표식과 저 황금의 표식을 달고 패치를 달고 이제 유니폼에 달고 뛰는 거죠. 네. 좋아. 뭐 황금 패치 K리그도 있어요. 네. 옛날에 수원이 우승했을 때도 나는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2009 시즌의 유니폼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그 황금 패치를 달아주니까 그래서 그 유니폼을 샀어요. 그 황금 패치 달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시즌 유니폼에 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가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원 유니폼 그때 다음 시즌 거 샀을 때도 네. 그 이유 때문에 산 거예요. 뭐 이뻐서라기보다는 그냥 황금 패치 단 유니폼을 갖고 싶어서. 네. 그래 내가 그때 성견지명이었어. 내 이거를 언제 달 수 있을까 이 유니폼을. 난 왜냐면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원 경기를 봤지만 그 이후에도 우승을 했지만 2008년도 우승은 내가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 직접 가서 본 우승 경기 1, 2차는 다 봤어요. 서울도 가고
이제 수원도 가고 다 받고 그래서 이제 또 뜻깊게 이거 소장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언제 이걸 달 수 있을까 싶었는데 못 달더라고 이후로. FA컵 우승 패치는 FA컵은 몇 번 그 이후로도 우승했는데 FA컵은 성이 안 차. FA컵은 별로. 좋긴 좋지만 FA컵은 별로고 리그를 우승해야지. 리그. 그 유니폼이 나한테 희귀템이 될 줄 몰랐지 진짜. 그게 마지막에 될 줄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돈도 그때 진짜 그 이후로 지금은 강등 싸움 하잖아. 크크루 빙뽕.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바추아이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를 떠날 것 같아요. 아마도 바추아이를 뭐 수압들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팔아보기도 하고 약간 수압들처럼 뭐 트레이드 이런 형태로도 팔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1년 임대를 떠나는데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임대면 갔다 오면 FA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년 연장을 하고 그러니까 1년 뛸 거 연장을 하고 이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남은 뭐 갔다 와서 혹시라도 거기서 빵 터지면 1년 남은 기간으로 이제 뭐 이적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떠나는 것 같고. 네. 바추아이가 과거에 이제 2018, 19 시즌에 또 크리펠로 임대를 떠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반 시즌 뛰면서 13경기 7골을 또 넣은 적이 있죠. 네. 크펠은 뭐 바추아이면 뭐 만족할 거예요. 네. 오랜만에 봐서 얼굴이 기억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누구냐면 옛날 맨유에서 뛰었던 하팔 다실바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리옹에서 뛰었죠. 이 친구가 터키의 바샥 셰이르, 요즘 터키의 신흥 강자팀, 네. 이 바샥 셰이르로 네. 이적을 한 거고요. 리옹에서 이적한 거고 2년 계약을 맺었고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네, 계약이라고 합니다. 터키 많이 가니까 뭐 터키가 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급여를 괜찮게 주는 팀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그 나름 강팀들에 들어가는 뭐 바샥쉐이르,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 그다음 베시타스 이런 팀들은 나름 그래도 급여도 좀 세게 부르고 그 빅리그에 뛰었던 선수들을 좀 데려가기도 해요. 뭐 스네이더나 드록바나 뭐 아넬카나 뭐 얘들 뭐 좀 돈 많이 줘가지고 몇몇 그런 빅클럽들 터키 리그 내에서는 빅클럽들은 돈을 많이 주는데 다른 클럽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약간 급여 문제도 좀 있고 터키가 은근히 알게 모르게 급여 문제가 좀 있어 생각보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지금 바짝 셰이르 팀 정도면은 투자도 좀 하는 팀이고 그래도 터키 리그에서 진짜 신흥 강자예요 진짜 우승도 한번 했고. 네. 뭐 그래서 좋으니까 하겠지 리강보다 조건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카라스코를 완전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중국 리그 다렌 이팡 다렌 프로에서 이제 완전 영입이 된 것이며 4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얘가 이적료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기사도 한 적이 떴던데 보니까 거기도 안 나와 있고 내가 봤던 그 번역글에도 안 나와 있고 해가지고 이적료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중국에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봤어요 중국에서 진짜. 예. 그리고 잘했어 나름 중국에서 성적 보니까 그래도 나름 그 꾸진 팀에서 혼자 고군분투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보내줬겠지. 인도도 해주고. 아무튼간에 카라스코가 다시금 나갈 때는 되게 안 좋게 나갔는데
또 다시 왔어요. 네. 잘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스타일이 좀 약간 뭐 저는 꼬마 경기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저는 또 메시 때문에 봐도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니까. 근데 꼬마 경기 본 분들이 잘했다. 얘가 뭐 팀을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바꾼 그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고 노력했다라고 이제 인정받는 거 보니까 잘했나 봐요. 네. 잘하니까 뭐 데려왔겠지 뭐. 시면에도.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왔지? 이- 아, 근데 잠깐만요. 사진이 하나 빠졌네. 아하, 분명 넣었다 생각했는데 하나 빠졌어. 이거 하나만 잠깐 다운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전화할 소식이 뭐 그렇게 중요한 소식은 아니고 뭐 잘 모르는 선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나름 또 한때 이름 좀 있던 선수라. 네. 요 선수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누구냐면 지브코비치예요. 지브코비치. POK 팀이 이 지브코비치를 영입했습니다. FA로 영입한 것이며 2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벤피카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지브코비치는 사실 뭐 선수로 유명하다라기보다는 FM에서 엄청 유명했죠. FM에서 옛날에 그 FM에서 이제 원래 그 벤피카 가기도 전에 세르비아 팀에 뛸 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텐이 높다 보니까 지브코비치를 먼저 데려갔었고 이제 벤피카로 갔었을 때는 좀 뭐 돈이 많이 비싸졌지만 또 잘 썼던 사람들은 또 재영입해가지고 잘 쓰고 했던 선수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유니폼보다는 다른 유니폼 뭐 이제 벤피카 유니폼이 더 어울리거든. 왜냐면 그 페이스팩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봤던 선수인데 네, POK를 또 이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브코비치 기억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FM 했던 분들은 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잠깐 지브코비치 얘기 하려고 가져온 거고 이 소식은 뭐냐면 라리가는 프리미어 리그와 다르게 이번 새롭게 들어가는 시즌에서 교체 카드를 5명까지 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에서는 교체 카드 5명까지 가능하며 소집 인원도 23명까지 부를 수 있고 교체 카드도 5장으로 프리미어 리그는 좀 다르다. 프리미어 리그는 3장이에요, 다시. 네. 프리미어 리그는 재개하고 나서 이제 5장 했었지만 다시 3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라리가는 한 시즌 통으로 그냥 일단 이번 새롭게 들어간 시즌은 5장. 나중에 다시 또 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일단은 이제 이번 시즌만 새롭게 들어간 시즌만 5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이 라이프치히가 맨시티의 앙헬리뇨를 임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3살의 스페인 국적의 선수고요. 네. 이번에 새롭게 분데스리가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라이프치히에 임대를 가서 한 시즌 뛸 것 같고 이번에는 의무 이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끝나면 무조건 영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이제 4년의 이적 기간이 있을 거고 이번 한 시즌 뛰니까 5년 그리고 저번 시즌 반 시즌 뛰었으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시즌 18경기에서 1개의 골, 5개의 또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했기 때문에 나겔스만 입장에서는 뭐 공격적인 풀백이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팀 입장에서는 이런 애 구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에 데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라이프치히가 다시 한번 이 앙헬리뇨를 인다는데 성공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이 사진은 이제 왼쪽에는 맷 도어티, 라멜라인데 도어티가 이제 팀 훈련은 처음 참가했나봐요. 네, 사진 찍힌 게 있어가지고. 네. 도어티가 이제 이적하고 울버햄튼에서 이적하고 나서 뭐 개인 훈련 하는 건 영상은 이제 사진은 나왔었지만 팀 훈련하는 거는 이번에 찍혀가지고 또 올라온 듯합니다. 맷 도어티 또 사진이었고.
허벅지 라멜라. 얘도 운동 열심히 했을 거야. 아, 근데 또 이제 진짜 축구는 열심히 하는 거랑 또 잘하는 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진짜. 아, 이게 그러니까 운동도 머리야.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뭐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만약에 학교 공부 못하는 애들도 일머리가 또 좋은 애들 있거든요. 뭐 하나 선생님 뭐 하나 시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이제 농활 가거나 이런 거 하면은 일머리 좋은 애들은 학교 공부는 좀 못해도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은 또 그런 일은 또 기가 막혀요 또. 누가 봐도 쟤 일 진짜 잘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애들 있어. 그러니까 또 공부머리랑 또 일머리랑 다르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잘하나 보지 뭐. 그러니까 저기 있겠지 계속. 자, 다음 소식은 라리가 팀인 우에스카가 이 파블로 마페오를 임대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우에스카로 임대이며 이 선수는 23살의 스페인 국적이고 1년 임대이며 이전에 이 선수가 유명해졌던 그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방송이 됐어요. 옛날에 그 지로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메시의 개인 마크였어요. 1대1. 그래서 메시가 경기 끝나고 나서 너 이름 뭐냐? 하니까 저 마페온데요? 하니까 그래? 너 수비 잘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메시가 걸어가면서 메시가 보통 경기 끝나면 뭐 아는 선수 아니고 잘 모르는 선수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데 이 친구가 그때 되게 어렸어요. 그때 이제 메시랑 얘기하는 게 잡혀가지고 계속 이제 메시한테는 뭐 사실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니까 마페오한테 뭐 무슨 얘기했냐, 메시가 너한테 무슨 말 한 거냐, 어떤 얘기했냐니까 막 메시가 너 뭐 어디서 축구했냐, 그러니까 뭐 원래 원소팀 맨시티다 하면서 막 말하고 임대 온 거다 지로나에. 아 그러냐, 너 수비 잘하더라 이렇게 칭찬했다고. 그래서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지면서 뭐 좀 약간 좀 뜨는가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분데스리가 넘어가서는 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이유는 뭐 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소식 들은 게 이거예요. 임대 갔다고. 네. 이 소식이에요 그냥 제가 들은 거. 거기서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임대 가는 거면은 뭐 거기서 적응 못했겠지 뭐 분데스에서. 또 스페인 사람이니까 스페인 리그 있는 게 좋지. 쿠보 팀이냐고? 쿠보는 비아레알에 있고. 뉴캐슬이 이제 자말 루이스를 영입했습니다. 뉴캐슬로 이제 이적했죠. 노리치에서. 22살의 북아일랜드 국적의 왼쪽 풀백인데 뉴캐슬과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로즈를 뉴캐슬이 이제 임대 썼다가 뉴캐슬 써보니까 얘 왜 무리뉴가 안 쓰는지 알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보내고 이제 자말 루이스 데려온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 노리치 하면은 노리치에 좋은 애들 있는데 왜 안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옛날에도 그 중계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자꾸 꼴찌팀에 좋은 애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 꼴찌인데? 계속 꼴찌인데 승점도 노리치는 되게 많이 차놨어 사실. 그래서 보면서 아니 꼴찌고 되게 별론데 왜 자꾸 노리치에 좋은 애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켄트웰도 뭐 저 좀 빨빨대고 뛰는 거 말고는 없는데 왜 자꾸 제 켄트웰 왜 이렇게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나와요. 안 써요. 강등된 팀인데도 데려갈 애들은 다 데려간다고 솔직히. 괜찮은 애면 정말. 근데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자말루이스도 그렇게 큰 금액에 이적하지 못했어. 생각보다 200억대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노리치 간간히 이제 이기는 경기 보면은 쟤 괜찮고 얘 괜찮고 막 누구 괜찮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뭐 걔네들은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평타 치는 애들인 것 뿐이에요.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좀 이렇게 어리고 조금 약간 특출나고 좀 데리고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팔아도 돈 좀 될 것 같아. 돈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애들, 이런 자말루이스 같은 애들은 나가는 거지 저렇게. 그리고 노리치 같은 팀들도 2부 리그로 강등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냐면 1부 리그에서 뛰는 그 죽을 못 준다고.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다. 괜찮은 금액이면은 다 팔려고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 보면은 노리치도 생각보다 지금
인앤아웃이 좀 수월하지는 않죠. 네. 와포드가 또 영입했습니다. 와포드가 이 두쿠레 에버튼이 이제 와포드의 두쿠레를 완전 영입했고 에버튼이 또 영입을 한 거죠. 계약 기간 3년 플러스 1년 옵션이 붙어 있고 이적료로는 2,500만 파운드, 38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지금 알랑 같지, 지금 또 두쿠레 같지. 얘는 진짜 삼선에서 핵심적으로 띄울 수 있는 애들이고. 하메스는 또 어떻게 쓸지 봐야겠지만, 좀 더 윗선에서 아마 쓸 테니까, 네. 에버튼, 기존에 또 미드필더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나름. 미드필더 라인은 탄탄해. 멤버도 괜찮고. 드래곤볼까지는 아니지만 그 옛날 만화책 드래곤볼 보면 짜가 드래곤볼 있는데 짜가 드래곤볼 모아가지고 용신한테 소원 비는 거 있는데 아무튼 거의 짜가 드래곤볼을 모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은 3명 영입했는데 하메스, 알랑, 두쿠레면은 두쿠레가 하메스하고 알랑에 비하면 조금 약간 네임빌런 짜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두쿠레도 아예 이름이 없는 선수는 아니니까 또 잘했으니까 와포드 강등되긴 했지만 탄탄하게 허리부터 잡고 간다. 네. 축구는 허리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 봐씨. 그래도 대단한 소식이라 사진 그래 고화질을 구했다. 진짜. 호날두 안 좋아하지만. 호날두는 유럽에서 최초로 A매치에서 세 자리 득점 100호 골과 101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호날두는 A매치 100호 골을 돌파한 첫 번째 유럽 선수가 되었습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100호 골 고지를 넘었으며 유럽 A매치 최다골 기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스웨덴을 상대로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A매치 득점 기록을 101호 골까지 늘렸습니다. 호날두는 이란의 알리다이가 보유하고 있는 옛날에 알리다이 아시죠?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코스염 있고 미넨에서도 뛰었던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 A매치 최다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란의 다이는 근데 좀 오래 뛰었어도 심지어. 근데 이 다이가 A매치 최다골이 109호 골까지 있는데 호날두가 102호 골까지 쫓아갔어요. 네, 아마 109호 골을 깨려고 열심히 호날두는 뛰지 않을까. 그런 거에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싫어하는 호날두라고 해도 대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오래 뛰는 거. 선수가 최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좋은 몸 상태를 나이 먹을 때까지도 유지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또 대단한 기록이니까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메시 얘기가 많던데 메시는 이제 남미 선수잖아요. 여기 얘는 지금 유럽에서 100호 골을 기록한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다 합치면 호날두가 이제 한 3, 4인가? 2, 3인가? 2, 3인가? 3, 4인가? 그랬던 것 같고 메시는 10몇이에요. 16인가?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사진이 하나 또 빠졌네? 이런 젠장을. 이 토날리 사진 나오면 안 되는데. 아까 봤을 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띵치네? 잠깐만요. 고화질 사진으로 한번 구해보자. 그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이 하베르츠, 첼시로 이적한 이 선수가 첼시에서 몇 번을 달고 뛸지 이제 궁금했는데 29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베르츠는 레버쿠젠에서 자신이 입고 뛰었던 29번의 넘버를 선택했고 원한다고 합니다. 디 애슬리틱에 따르면 하베르츠는 이제 첼시에서 곧 임대를 떠날
현재 첼시에서 29번을 달고 있는 토모리의 등번호를 좀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겠냐라고 토모리한테 하베르츠가 양해를 구했고, 토모리가 괜찮다, 써라 해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모리는 이제 카이 하베르츠의 부탁을 승낙을 했고, 그래서 하베르츠는 이제 새롭게 들어간 시즌부터 29번을 달고 뛸 것으로 보이며, 이 번호는 하베르츠가 가장 선호하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왜 선호하는지 모르겠는데 선호해서 레버쿠젠에서도 뛰었대요. 입고. 토모리는 이제 지금 에버튼으로의 링크가 뜨고 있어요. 토모리가. 그래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가지고, 토모리는 자기도 들은 게 있겠지. 그렇다 보니까 토모리는 이제 첼시에 나가면 등번호는 없어질 것 같고, 에버튼 가서 29번 달고 뛰면 되지 뭐. 거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 소식에 따르면 토날리가 이번 주 목요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토날리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AC 밀란의 선수가 될 것이고, 현재 구단 간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날리는 밀라노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뒤에 새 계약서에 공식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제 계약 서명이 조만간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공식 발표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닮았어. 그 스타워즈 걔. I'm your father. 이거 걔랑 진짜 거의 똑같아. 우리가 어제 봤던 맨유의 그 서드킷이죠. 내가 보고선 개떡같다고 했던. 네. 이 디 애슬리틱 소식에 따르면 맨유의 서드킷을 왜 이렇게 만든지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맨유의 그 흑백 패턴과 흰 배경 앞으로 빨간 로고가 박힌 이 세 번째 유니폼은 이번 시즌 화제의 주인공이며, 1910년 맨유가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입었던 유니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유니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 이제 주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맨체스터 시 문장에서 발견된 이제 줄무늬에서 단서를 얻었고, 이 디자인을 만드는데 2년이 걸렸대요. 난 이걸 보고 놀랐어. 저 디자인을 만드는데 2년이 걸렸다. 더듬잖아요, 말도. 저걸 만드는데 2년 걸렸. 저 시 한 10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선찍 찍어가지고. 아무튼 2년이 걸렸다고 하고, 아디다스는 이런 전통을 살리면서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셔츠의 안쪽에는 110년의 줄무늬라는 메시지가 또 적혀 있다고 하고, 이 유나이티드와 오랜 이 역사가 이 서드킷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백컴 입으니까 멋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가 전통이고 저게 뭐 전통이 있었겠지 뭐. 나 다 모르니까. 아니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디자인을 모르니까 내가 저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냥 브랜드마다 너무 색깔이 달라요. 왜냐면은 아디다스는 너무 복잡해. 죄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서드킷이나 어웨이 유니폼이나 좀 아디다스는 되게 어지럽게 눈이 아프게 만드는 것 같고, 나이키는 또 반대로 너무 심플해. 그냥 그림판에 잉크 부어 놓듯이 그냥 민무늬 같은 느낌이에요. 그 스폰 하나 붙어 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아디다스는 너무 복잡하고 나이키는 너무 심플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유니폼이 없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유니폼 없어. 푸마는 또 열심히 만드는데 푸마는 정이 안 가. 난 푸마는 옛날부터 이상하게, 난 푸마는 몰라, 별로야. 이 세 개가 요즘에 그냥 물론 아디다스하고 나이키는 좀 빠지는 추세죠. 많은 빅클럽들 아니고서야 좀 빠진 추세인데, 그래도 그 세 개의 유니폼이 아직도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험멜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 험멜이 유럽도 험멜이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옛날에는 우리 팀 유니폼 아니더라도 되게 갖고 싶은 유니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물론 돈도 없지만
뭐 그렇게 막, 나 저걸 살까 말까 고민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심지어 내 리버풀 유니폼도 안 오라는데. 심지어. 네. 심지어 리버풀 유니폼도 안 원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저거구나. 그냥 생각하는 거죠. 네. 다음 소식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이 북중미 예선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피파와 이제 관련돼 있는 뭐 북중미 관련 축구협회 이런 데나 최근에 이 월드컵 예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논의 이후에 카타르 2022 북중미 예선이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동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내년 3월 달에 21년 3월에 북중미 예선 첫 라운드가 시작되는 거를 좀 목표로 하자. 그때까지 좀 코로나가 좀 안정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월드컵 예선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북중미는 현재 이제 뭐 이 북중미 아니고도 많은 나라들이 여행 제한과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30개국의 국가대표팀이 국제 축구를 위해 참여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리버풀 에코에서 이 티아고 관련해서 기사를 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은 1월 이적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이 아니라 겨울 이적 시장에서 티아고에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며 스카이 스포츠는 리버풀이 미네네 이 티아고와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도 다음 이적 시장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데려오면 좋은데 그게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뭐 당장 리버풀이 티아고를 데리고 싶어 하지만 티아고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좀 뭐랄까 미네네에게도 얘기해 놓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겨울에 무조건 영입할게. 그 좀 티아고랑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해가지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네네 입장에서야 뭐 보스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니네들 사전계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조건 우리는 지금 돈 쓰기도 그렇고 그때 좀 깎아줘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저도 저번에 얘기했어요. 아니 씨발 중계권료를 얼마 쳐받고 챔피언스리그 참가한 또 중계권료가 나오고 또 이전에 받은 우승 상금도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그 중계권료 받은 게 있는데 돈이 있는데 왜 안 쓰냐? 졸라 좀씨 이거 지금 뭐 얘한테 뭐 1,000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400억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미련이 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왜 못 쓰고 있냐라고 이제 저도 한번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저와 같은 이제 약간 리버풀 팬분이신 것 같고, 그 다음 그분이 이제 그분도 답답하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그분이 정리해놓은 이제 번역글이 있었어요. 그걸 좀 읽어봤는데, 다 말씀드리긴 너무 길고, 현재 리버풀이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았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짧게만 말씀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제서야 빅클럽에 걸맞는 금액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그 안필드 증축공사도 있었고 이것저것 돈 쓴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빚도 좀 있었고 이전에 똥 싸는 것도 있었고 아시겠지만 이전에 맨날 B급 뭐 A급 마이너도 아니야 씨 B급이지. 그런 거에 돈 쓴 게 좀 있었어요. 거기에 빚도 좀 갚고 하면서 이제 좀 돈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이 옛날에 빅포 얘기 듣던 리버풀의 이름에 걸맞는 금액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뭐 챔스 우승하고 리그 우승하면서 이번에 그리고 그런 수익을 창출한 건 맞는데 그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그리고 그만큼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맞아요. 그래서 팀들도 보너스도 줘야 되고 선수들의 영입할 때 조건도 좋게 영입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계약이 들어간 선수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 금액을 창출하기 시작했던 건 맞지만 새롭게 계약도 들어갔고 보너스도 들어갔고 들어가는 이제 뭐 기타적인 부분적인 이제 지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팀이 성장하면서 선수들의 주급이 올라가는 그 성장세 그리고 클럽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성장세 이게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리버풀이 벌어들인 수익과 선수들이
더 선수들에도 높아지는 주급이 있었는데, 이게 같이 올라가면서 뭔가 좀 이게, 뭐랄까, 같이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여기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수익이 전무해진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은, 특히나 빅클럽들은, 이 경기장이 꽉꽉 차면서 경기마다 벌어들이는 수익, 외국에서 오는 뭐 팬들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수익, 챔피언스 리그 원정 팬들이 여기서 티켓 값을 쓰면서 그 쓰는 수익, 이런 게 더 들어오면서 더 이제 뭐랄까 좀 이제서야 이제 리버풀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클럽이 좀 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그 선수들의 지급 지출이 팀이 벌어들인 수익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는 건 맞아요. 이 팀이 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근데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 거야. 조금씩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수를 하나 영입하는데 한 300억 써. 그럼 또 300억 마이너스 되는 거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리버풀만 코로나 맞았냐. 첼시 쓰는 거 봐라. 맨유 쓰는 거 봐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첼시는 징계 먹어서 돈을 쟁여놓은 돈이 있던 거예요. 항아리에 쟁여놓은 돈이 있었고 아자르 판 돈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놓아가지고 잘 쓴 거고 첼시는 로만이 또 돈을 좀 쓰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사실 맨유는 뭐 제가 맨유 팬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맨유도 빚이 많아요. 네. 맨유도 빚이 많아. 맨유도 가지고 있는 나름 빚더미가 좀 있어. 그런데도 과감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맨유도 산체스 내보내고 정리하려고 나름 정리해 보려고 산체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초 데려온 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맨유가 뭐 그냥 이 코로나 없었으면은 확 그냥 한번 질렀을 텐데 맨유도 좀 부담스러운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챔스까지 나가고 하면서 이제 뭐, 이건 됐지만, 순위 3위 만들면서 이건 됐지만, 그래도 여기서 산초 선을 쓰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사람 일 모른다고, 얘 부상으로 들어 눕거나, 얘 산체스 마냥 잘 적응하지 못하면, 또 이것이 마이너스 또 심하게 되면은 진짜 힘들다. 라고 하니까 맨유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죠, 맨유도.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정리할 애들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돼? 링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주급이 높은데 더 낮은 금액을 받으면서까지 이적하고 싶지 않다라는 막 그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유처럼도 할 수 있긴 한데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과감하게 돈을 써가지고 이 스쿼드보다 조금 더 좋은 스쿼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좀 돈을 아껴가지고 뭐 티아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6개월 뒤에 데려와서 좀 더 싸게라도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냐 이런 거를 고민하나 봐요.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마냥 비판하기도 그렇고 마냥 이거를 이해해주기도 그래요. 어려워요 좀. 좀 어려워. 그럼 마냥 그냥 그런 거지. 팬들은 그 마음인 거예요. 야 이제야 아무리 그 리버풀이 빅클럽 소리를 듣던 클럽이긴 하지만 이제서야 정말 진짜로 진또배기 프리미어리그 개편되고 나서 우승하고 이제서야 팬들도 다른 탑팀 팬들도 인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꾸준하게 실력을 내고 성적을 내고 그런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이거 뭐 구석이 무서워서 창 못 담그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지원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떨어진다. 또 이제 밑으로 날아간다. 여기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팬들은 지금 형태에 대해서 되게 불만스러운 거고, 이제 그걸 모르는 타팀 팬들은 뭐 리버풀 멤버 좋잖아. 리버풀 능력 좋잖아. 클럽 있는데? 하지만 그건 이제 정말 남의 팀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저번 시즌도 그랬어요. 리그 우승은 맨시티가 할 거다. 올해도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맨시티가 할 거다. 왜냐면 맨시티는 뭐 이번에 우승 못했잖아요. 저번에는 이라고 하겠죠. 저번 시즌 우승 못했잖아요. 근데도 꾸준하게 영입을 한다고. 꾸준하게. 누가 나가더라도 꾸준하게 영입한다고. 뭐 사내 나갔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뭐 그 선수를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포지션을 데려온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영입한다고. 계속. 그러면서 그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리버풀은 지금 베스트 11 아니면 훅 뚫릴 수 있어요. 훅. 정말.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저번에 잠깐 말했지만 내가 리그 5위를 괜히 말한 게 아니라니까. 이 역레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스날도 임대건 영입이건 뭐든 그 없는 살림으로 정말 쥐어짜가지고
데려와서 메꿀려 수비도 가브리엘 데려오고 살리바 데려오고, 살리바 뭐 그전에 데려온 거지만. 아무튼 뭐,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정말 쥐어짜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리버풀은 쥐어짜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냥, 아니, 이제서야 유럽에 이름빨 알리는 선수들이, 나 리버풀 가고 싶은데? 나 리버풀 좋아하는데? 나 옛날부터 리버풀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가고 싶다 말해도, 베르노 놓쳤지. 베르노 이번에, 결국에는 네이션스리그 골 한번 넣잖아. 물론 뭐 그 경기력이 다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골 넣는 거 보니까 또 시원시원하더만. 원투 공격수 마냥. 응? 그럼 좀 이거를 저기 해야 되는데 계속 뭐 누 판단 얘기만 있어. 브루스터 판다. 오리기는 뭐 판단 얘기도 없고 계속 안고 갈 건가 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트 11 마누라 그다음 뭐 중앙에 뭐 파비니어 뭐 이런 넣겠지. 케이터 뭐 어떻게 살려서 쓰려고 해보겠지. 하면은 그래봤자 고생하는 건 반다이크, 아놀드, 로버트슨 요런 애들. 뭐 마네도 열심히 하니까 뭐 살라 열심히 뛰겠지만 이제는 너무 고착화돼 있어요. 너무 고착화돼 있다고. 플레이가 리버풀 경기 많이 안 보는 팬들도 이렇게 하겠네. 마네가 이렇게 싸우자고 막 흔들으면 사네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냥 안다니까. 그 선수들은 모르겠냐고. 상대팀 모르겠냐고. 걔네들은 매년 매 경기를 분석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게 막히면은 그냥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제서야 부랴부랴 고치려고 해봤자 그때 늦은 거지. 지금도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늦어가지고 티아고 못 데려오고 티모 베르는 못 데려오고 있는데 이 이후에 누구 데려와? 그럼 은바페 데려올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차라리 내가 막 은바페나 홀란드한테 미쳐가지고 야 우리는 걔네들 데려오려고 지금 돈 안 쓰는 거다 이러면은 이해라도 해요, 진짜. 아싸리. 우리는 진짜 걔네들 한번 데려와서 우리 한번 세게 한 번씩 리빌딩 나중에 한번 하자. 1년 지나도 우리 팀의 주축 애들은 젊으니까 아예 아싸리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해. 라고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영입 안 해도 그래 뭐 티아고 늙었는데 그래 쟤 당장 오면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도 아니잖아. 뭐 홀란드 데려올 것도 아니고 은바페 데려올 것도 아닌데 뭘 돈을 아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리버풀은 좋은 클럽이고 명맥이 긴 역사가 긴 클럽이긴 하지만 나는 리버풀도 똑같다 생각해요. 다른 뭐 맨시티나 이런 팀들은 막 1년, 2년, 3년을 다 뭐 내다보고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리버풀은 한 해 그 챔스 가고 그 안에서 성적 내고 그 빅4 이제 빅4로 해야겠죠. 이제 챔스 나갈 수 있는 정말 이 팀 꼭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미지 심어주고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왜 제일 클럽을 도와줘야 될 때 도와주지 않는 거야? 클럽이 팀이 정떨어지게. 나 같아도 정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고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근데 상황은 이렇대요. 네, 상황은. 로브렌 나간 자리도 안 메꿨어. 로브렌 나간. 김영건이라도 영입하라고 왼쪽 풀백한다. 왼쪽 수비수 필요하면 김영건이라도 영입을 하라고. 무투할 거야. 할 생각이 없다니까. 답답하게. 뭐 링크도 안 떠 심지어. 로버트슨 백업 데려온 거 잘해서 어차피 백업이니까 백업이 뭐 이름빨 쩔 순 없지. 근데 그런 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랄라나 나간 자리도 빨리 메꾸고 그 티아고 빨리 데려오라고 몇 번을 오죽했으면 팬들이 외국에서도 그러더라고. 댓글에. 야, 우리가 얼마씩 모으자. 10유로, 10달러, 2,000원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보내주자. 보내줄게. 2, 3,000원, 5,000원 넣는다. 난 과감하게 계좌나 열어 그냥 각 나라마다 하나 열라고 만원 쏠 테니까 진짜 내가 여기서 후원 받으면은 바로 쏠 테니까 아까 2,000원 후원 받았어 오늘 쏴줄게. 그돈 하나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리버풀 전세계 팬 많으니까 좀 10유로 받던지 10달러 받던지 막 센트도 받던지 해가지고 다 받아. 그래서 좀 영입 처하던가. 나는 만약에 이제까지 그런 클럽 없어요. K리그 클럽도 없고 우리한테 얼마나 조금만 지원해주세요. 단돈 100원만이라도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내주는 거. 안 보낼 사람 안 보내면 그만이고 보낼 사람 보내면 그만이거든. 응? 그 돈 좀 달라고 해. 응? 영입 안 하지 말고 진짜 짠나니까. 왜냐면은
들어오는 소식은 뭐 리버풀 얼마 벌었다, 뭐 중위권이 얼마 받는다, 몇 천억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돈 없다고 하니까 이질감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저기서는 막 몇 천억 받았다고 하는데 클럽 월드컵 우승했지, 어? 뭐 우승했지, 리그 우승했지, 그 전에 챔스 우승했지, 챔스 나갔지, 뭐 하면서 뭐 벌어진 수익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돈만 없다고 하니까 열받는다고,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얘네가 뭐 내 방송 듣지도 않고 내 방송 뭐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들으니까 뭐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답답합니다. 맨날 돈 없다 씨. 돈 벌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네. 그 외에도 유튜브와 락사, 에펙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팟빵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팟빵이건 유튜브건 좀 이제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드려보고요.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